정 가운데 폴더에 있다, 상이야. 그 스피커 연범이라고 쓰는 거야. 주예요. 아, 네, 집중해 주세요. 제 발표 시작하는데 이말려 겁나 닮았어. 전 지금 제가 왜 지금 발표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마음이 잘 안 들거든요. 지금 제가 왜 지금 여기서 발표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하려는 얘기는 가족에 대해 한 얘기인데 지금 제 가족이 여기 있지도 않고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보지 않는 엄마 아빠 분명히 집 가서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아 시작할게요. 제가 이번에 할 얘기는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중간 발표에 대해서 그냥 상담을 했을 때 가족과의 소통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해외 여행을 가기 전에 모든 걸 털어버리고 가고 싶어서 지금 발표를 하게 됐어요. 사실 이 발표가 막 제가 한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엄마 아빠한테 느꼈던 걸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으니까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 발표를 할 때 3일간 계속 글을 못 썼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나한테 하는 말,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처럼 해서 제가 하는 바람처럼 이야기를 들어도 좋아요. 제가 원하는 건 가족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가족과의 소통을 맡고 있는 사람은 저입니다. 저는 가족과 소통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밑에서 곱게 자란 착한 딸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었어요. 좋은 엄마, 아빠는 알지도 모르는데 저는 착한 딸이 아니었어요. 항상 부모님한테 반항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발표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시골에 사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그래서 똘똘한 아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닐 때마다 마을 어르신들께 인사도 잘했고 싹싹했고 책도 많이 읽었고 공부도 잘했고 상도 엄청 많이 받아왔어요. 시골에서 사는 애들은 알겠는데 조금만 공부하면 됐고 그림이랑 꾸미는 것도 재밌어 했고 그리고 저는 활동적이니까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엄마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두 다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30명밖에 안 됐어요. 이런 학교에서는 공부 조금만 하면 되니까 영어 특기생, 영재, 올림피아드, 대화라는 대회는 다 나갔고
막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니까 화제 통일 대화 같은 것도 나갔고, 엄마가 욕심이 있어서 어렸을 때 누구나 다니는 피아노 학원, 영화 학원 다 다녀와 보기도 했어요. 이렇게만 들으면 그저 완벽한 아이였겠죠. 뭐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만 가능했던 얘기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공부가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기 전 겨울방학에 서울에 사는 친척집에 살면서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시골에서는 공부 잘한다 소리를 듣다가 이제 서울에 간다고 하니까 긴장도 됐고, 서울에서 영어학원이랑 수학학원을 다녔는데 영어학원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랑 수업을 같이 들었고, 수학학원에서는 이미 저랑 동갑인 애들이 중학교 과정을 배우고 있어서 다른 어떤 외국에서 살다 온 애랑 같이 수업을 둘이서 들었어요. 서울 애들은 그런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었지만 진짜 제 눈앞에서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과정을 배우고 있는 모습은 충격적이었고, 그때 저는 되게 공부가 재미없었고 하기도 싫었고, 서울에서 지내는데 시골처럼 눈썰매를 타지도 못했고 애들이랑 뛰어놀지도 못하는 게 너무 어렸을 때 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 잘한다 소리를 듣던 제가 공부를 안 하면 엄마 아빠가 실망할까봐, 그리고 저보다 더 공부 잘하는 언니만 챙겨줄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의 경쟁 상대는 제 주변 친구들도 서울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도 아니고 바로 언니였어요. 언니랑 저는 두 살 차이인데 성격도 많이 달랐고 하는 행동도 많이 달랐어요. 2살 차이면 어렸을 때부터 자주 싸웠고, 어렸을 때는 싸울 때마다 언니보다 제가 더 혼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언니보다 덩치도 컸고 힘도 셌어요. 그리고 언니는 계속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 눈엔 언니는 그냥 바보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싫은 거 싫다고 말도 못하고 슬픈 거 슬프다고 말도 안 했고, 그 언니는 계속 참고 쌓아두고 숨기고 엄마 아빠한테 실망 안 시켜드리려고 하고, 그걸 보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엄마 아빠 밑에서 착한 딸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살면 정말 언니처럼 바보가 될까봐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원래 친구들이랑 학원을 땡땡이치고 놀기도 했고, 중학교 땐 가족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다고 느낄 때도 종종 있어서 그렇게 지내다가 한번 언니랑 크게 싸웠던 적이 있어요. 집에 오면 맨날 언니랑 싸우니까 저는 그게 너무 짜증이 났고, 또 싸움이 나면 엄마랑 아빠는 언니를 챙기느라 바빴고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됐어요. 언니랑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계속 눈물이 났어요. 억울한 건지 서러운지 잘 모르겠지만 언니랑 싸우는데 아빠가 저한테 너 왜 그러냐고, 왜 집만 오면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냐고 하셨어요. 사실 저도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계속 우는데 아빠는 계속 말을 왜 못하냐고, 왜 말 못하냐고, 말 좀 하라고 저한테 계속 다그치셨어요. 저는 계속 울고 있었고, 우는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말을 하고, 언니는 제가 혼나는 제 방문 뒤에서 엄마한테 안겨서 울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나는 또 나만 혼나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계속 너무 슬프고 너무 짜증이 나면서 울면서 아빠한테 겨우 말을 했어요. 다른 애들은 집 오면 다 편하다고 하는데 난 집이 너무 불편하다고, 집만 오면 짜증이 나고 집이 너무 불편하다고 말을 했어요. 제가 울면서 말을 하니까 저는 아빠가 저를 안아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언니가 엄마한테 안겨 있는 것처럼 저도 아빠가 안아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빠는 저를 때리고 소리치면서
그럴 거면 집 나가라고 소리 치셨고 계속 머리 툭툭 치면서도 집 그냥 나가라고 계속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진짜 그냥 나가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냥 딱 아빠가 집 나가라고 했을 때 그냥 나는 이 사람들한테 필요 없는 존재구나 싶었고 그렇게 그냥 집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진짜 숨을 못 쉴 정도로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나와서 아빠한테 그냥 사과하래요. 딱 사과하라고 하고 나서 저는 그냥 더 짜증나고 엄마도 싫고 집도 싫고 언니도 싫고 아빠도 싫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아빠한테 무릎 꿇고 빌으라고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그 상황이 너무 허탈했어요. 제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울고 있는데 계속 울고 있는데 엄마는 언니한테 그랬던 것처럼 날 안아주지도 않았고 계속 빌으라고만 말을 했어요. 그때 저는 그냥 나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나 싶고 내가 뭐 하고 있지 싶고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나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저는 더 엄마 아빠 몰래 방황하게 됐고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화장도 하고 질이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기도 하고 술도 먹어보고 그래도 엄마 아빠 앞에서 그냥 착한 척 학원 잘 다니는 척 공부하는 척 다 했어요. 그러다가 엄마랑 같이 밥을 먹는데 질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그 친구들한테 물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랑 계속 어울렸고 생각해보면 걔네가 저한테 어울리자고 한 것도 아니고 다 제 선택이었거든요. 제가 어울리고 싶어서 어울린 거고 그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놀고 싶었는데 엄마는 그냥 제가 계속 착한 딸로 남아줬으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황을 하고 흔히 말하는 날라리처럼 하는 게 엄마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혼내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친구들이랑 놀지 말라고만 하는 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러다 저 발표 계속 해야 되나요? 그러다 그냥 그 친구들이랑 어린이날 축제에 갔어요. 그러다가 어떤 애랑 시비가 붙었고 저희는 그 애를 때리고 돈을 뺏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난 학기에 말했던 것처럼 경찰서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엄마 아빠를 계속 기다리고 제가 지난 학기에 경찰서에 갔다고 말을 했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때도 저희 아빠가 너무 싫어졌고 멀어지게 된 이유가 있는데 저랑 친구들이랑 경찰서에 앉아있는데 아빠가 카메라로 저희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전 차라리 그냥 저를 혼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를 미친듯이 패던지 폰을 내던지 제가 잘못한 거니까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빠가 딱 오자마자 하시는 게 폰을 꺼내서 저희 앉아있는 거 사진을 찍는데 도대체 왜 찍는지도 모르겠고 아빠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때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과연 저 사람이 제 아빠면 서로 사진을 찍을까 싶었고 아빠면 나를 혼내야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아빠라는 사람은 제가 자기 자신의 딸이 제가 신기하다는 듯이 사진을 찍었고 그때 저는 그냥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방황을 했을 때 담배만은 절대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저희 아빠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저는 아빠한테 담배를 끊으라고 끊임없이 말해왔지만 아빠는 담배를 계속 폈어요. 저한테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하고 혼자 자기 합리화 시키는 모습을 그냥 어느 순간 저도 포기해버렸어요. 제 마음속에는 끝까지 해야 한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해도 안 될 거라는 생각에 할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할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아빠가 다가오면 안기기도 싫어하고 뽀뽀하기도 싫어하고 그러는 이유는 아빠 오면 항상 담배 냄새가 나요. 피지 않아도 항상 배어있는 냄새 때문에 어느 순간 질리고 그게 계속 짜증이 났어요. 또 하나 엄마는 왜 항상 자기가 말을 하면 짜증을 내냐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면 짜증 먼저 내냐고 항상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는 이해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엄마 아빠가 아니니까 엄마 아빠가 저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낄 때 엄마 아빠는 저를 전혀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말을 꺼내는지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제가 충고가 필요한지 위로가 필요한지 고민조차 해보지 않고 자기 입증만 말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제가 듣고 싶은 건 어른의 경험담이 아니고 제 입장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게 너무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간섭하지 말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간섭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제가 말한 간섭하지 말라고 했던 건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할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알고 싶었어요. 거기에 대한 엄마 아빠의 반응은 밥을 먹으라고 말하지도 않고 씻으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저를 아주 잠깐이지만 집에 있지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고 혼자 방치되어 있었어요. 제가 말했던 간섭은 집에 가는 엄마랑 아빠가 마을에 대한 무언가를 해보지 않을래? 감성 소화비 하는 지식 교과도 들어야 하지 않겠니? 검정고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니? 그 외에 할아버지 할머니께 연락드려야 되지 않겠니? 뭐 해야 하지 않겠니? 친척을 보러 가면 무슨 대학 어느 과에 관심 좀 가져보지 않겠니? 이런 거 다 물어보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런 것들조차 저한테 다 스트레스예요. 제가 미용으로 인턴십을 갔을 때 공부하던 애가 갑자기 미용한다니까 실망을 하셨는지 그건 그냥 취미냐고 사회 체험이냐고 계속 물어보셨고 그것들조차 저를 숨 막히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했었어요. 저는 제가 간섭하지 말라고 말을 했을 때 당연히 왜? 라는 질문이 올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는 당연히 바로 그래라는 대답이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엄마 아빠는 제가 간섭하지 말라 했을 때 엄마 아빠는 삐진 것 같았어요. 제가 하려는 얘기가 뭔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 계속 엄마 아빠끼리 삐지고 계속 저를 방치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엄마는 계속 저한테 돈이 부족하다고, 아빠가 돈을 너무 막 쓴다고 저한테 계속 그 말을 엄청 했어요. 제가 간대학교를 입학할 때 돈에 대한 압박이 너무 컸어요. 등록금도 한 달에 내는 정도. 엄마가 저한테 그 말을 하고 1학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그냥 학교에 입학하지 말걸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 이후엔 제가 뭔가 열심히 해서 엄마를 만족시켜드려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계속 돈이 없다고 말을 계속 하시고 그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짜증이 나고 제가 왜 엄마를 만족시켜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엄마가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아빠도 돈을 엄청 쓰니까 자제도 돈을 쓸 거라고, 그래서 집이 가난해져 봐야 아빠가 정신을 차릴 거라고 말을 했어요, 저한테.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말을 해야 할까 싶었고, 그렇게 극단적이게 결정해야 할까 싶어서 엄마한테 화를 냈어요. 저는 제가 엄마 아빠의 이런 행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엄마의 돈 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근로장학생을 하고 있고, 엄마 아빠가 감성만 듣는다는 말 때문에 제가 지식효과를 들었어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저는 아직도 엄마 아빠에게 독립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에 여행을 가서 가족 마음 나누기를 해보자고 제안까지 했었지만 그게 되지 않았어요. 가족 모두가 시간이 잘 맞지 않았고, 그 뒤로도 소통을 계속 미뤄왔어요. 하지만 이게 엄마 아빠 탓은 아니고 분명 제 문제도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왜 날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하지 않았냐고 계속 이 발표에서 말을 했지만 저도 엄마 아빠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왜 날 이해하지 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엄마 아빠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첫 느낌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그냥 스스로 우리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닫고 감고 다 소통을 피했어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에게 제가 마음을 닫고 있었다는 게 이 발표를 준비하는 내내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 말을 공감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전에 있었던 좋지 못한 추억으로 계속 눈도 감고 귀도 닫았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짜증으로 답하고 이야기해보자 다시 막힐 거라는 생각을 하며 다 방어했던 모습이 떠올라서 엄마 아빠한테 지금 너무 미안해요. 이분으로 엄마 아빠도 나도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마음을 열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더 이상 끄집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소통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대신 엄마 아빠도 나도 진지하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았는지, 너무 자기 기준으로 바라본 건 아닌지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말은 엄청 많았지만 사실 누구도 상대방의 입장에 되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을 엄청 사랑하고 또 엄마 아빠도 저를 엄청 사랑하고 있을 거니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거를 계속 해야 되냐고 몇 번 물었잖아요. 네.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이 발표를 지금 하려고 했던 건 저희 엄마 아빠가 이 발표를 보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엄마 아빠한테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발표를 하는 내내 전혀 제 마음이 담기지 않았어요. 아까 미안한다 엄마 아빠한테 마지막에 가족 사랑한다 다시 소통하자라고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해야 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마지막까지 전혀 마음에 안 실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멈췄어요. 제가 지금 이 발표를 계속 해도 되는 게 맞는지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저한테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만할까도 생각했는데 하겠다고 나와서 자리에 앉으면서 그냥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 사실 정말 아직까지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또 다른 사람에게 궁금한 게 있거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발표하실 때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듣고 있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런 거보다도 나도 내 딸한테 그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상의 감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거 느껴지고요. 처음부터 발표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마무리가 그렇게 되니까 너무 상의가 억지로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질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건 어른으로서의 변명이 아니고요. 소통하는 건 어려운 건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소통하기 힘들어하는 것만큼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어른이라고 해서 다들 이렇게 능숙한 게 아니라 다들 미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변명하고 싶지 않고 그냥 같이 배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은 꼭 필요한가 상의가 아까 그랬는데 꼭 필요한 시간인 것 같고요. 엄마 아빠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아마 이 자리에서 이 녹화를 들으시면서 엄마 아빠도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죄의식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간이고 이걸 직면하지 않고 넘어가면 언젠가 우리 또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감정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늘상 만납니다.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20년 넘었지만 늘상 만나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만나고 그리고 우리 한기가 몇 번 이런 자리에서 엄마 아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도 제 부모님을 제가 만나요. 내가 엄마 아빠하고 소통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사람이 성장해가면서 마주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희가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주 큰 관문을 만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괴로워하지 말고 마주쳤으면 좋겠고
역시 상희 엄마 아빠도 지금 같이 겪는 것 같은 우리는 때마다 같이 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말 중에서 죄의식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컷 그 감정에서 자기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회사님이라고 애쓰셨습니다. 부인들이 참 오시면 좋을 텐데 사정들이 우리가 평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차피 오후에 내려가도 못 오실 상황이라서 제가 오후에 올렸고요. 아무튼 얘기를 저희가 녹화하고 있잖아요. 녹화하고 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바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녹화를 꼭 오늘 저녁에 보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들이 실시간은 아니지만 부모님들한테 얘기한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보시고 부모님도 고민을 하실 거니까 여기 안 계셨다고 해서 오늘 이거 할 필요 없는 일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애쓰셨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지금 하는 녹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선생님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나 선생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더 계시나요? 네, 저도 보니까 가족에게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부모님한테 좀 불만이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막 제 성격대로 표현했다면 부모님한테 빚엿을 벌이고 한판 싸우고 그런 다음에 학교에서 해인 짓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돈에 관한 것도 어제 생각해보게 된 것은 돈하고 부모님의 그런 압박에서 벗어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벗어나려고 하니까 좀 복돋아주고 싶고요. 앞으로도 한이 누나가 어른이 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털어냈으면 해요. 간디학교가 그걸 쉽게 도와주는 곳이기도 하고.